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2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2번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머릿속에 가지세요. 첫 문장 보면서 그냥 무심결에 막 지나가지 마시고 뭘 잡아서? 토픽을 잡아서 그 다음에 전제 결론 떠올려 가면서 그 다음에 잘 모르는 문장이 있으면 첫 문장과 연관 지어 가면서 그래도 모르겠으면 스킵해 가면서 마지막 문장에서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확인하면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답을 쓰는 게 영 힘든 문제는 아닌데 읽기에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 문장을 딱 보면 그래 토픽을 잡으라고 했는데 이거 첫 문장을 읽어서 영어로 못하는 경우만 아니면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sensory specific satiety라는 말이 이 글의 토픽이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얘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라고 했죠. 해석할 때 한 가지 요령은 뭐뭐의 정의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해석할 때는 우리말이 정의된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규정된다 이렇게. 자, 뭐뭐의 정의는 뭐라고 정의되는 정의는 뭐냐면 줄어드는 건데 식욕이 줄어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좀 읽어갑니다. 먼저 글의 구조만 먼저 보겠습니다. 식욕이 줄어드는 건데 즉 주관적인 선호도는 줄어드는 거예요. 어떤 음식에 대한 거냐면 자기가 이미 먹은 음식에 대한 섭취한 음식에 대한 먹고 싶은 욕구는 줄어드는데 근데 변화가 안 생깁니다. 뭐에 대한 변화는 안 생기냐면 먹지 않은 음식에 대한 변화는 선호도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죠. 먹었던 음식은 식욕이 떨어지는데 안 먹은 음식을 보면 또 덤비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라고 하네요. 뭐뭐이다 그래서가 되는 거군요. 뭐뭐이다 그래서 뭐뭐이다 라는 형태로 썼군요. 야, 그래서 이게 쭉 지나갔다가 이게 보이면 이런 걸 이제 제가 흔히 앞으로 결론 유도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이런 말들이 보이면 전제 결론을 떨어뜨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기본 구조가. 자, 그래서 fool하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satiaty를 느낀다라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배가 부른 것하고 포만감을 느끼는 것하고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 다음 우리 마지막 문장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문장이 뭐로 시작하고 있죠? 예를 들면 결론일 수 없죠. 뭐예요? 하위 진술이잖아. 그럼 이 두 문장만 있으면 되는 거였군요. 두 문장만 있으면 되는 거였군요. 그래도 나는 그걸로 좀 불안한데 싶으면 예를 들면 이라는 말이 하위 진술일 때 그 앞에 나오는 이 말이 예를 들면에 관한 상위 진술이 되는 거겠죠. 그럼 얘의 도움을 받아도 되겠군요. Sensory property of foods의 약간의 변화가 뭘 가지고 오게 되냐면 food intake를 높이는데 충분하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force의 감각적 특징의 약간의 변화, 이 말이 위로 가면 좀 이따 보겠지만 먹지 않은 음식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럼 여기까지로 이야기가 사실은 끝났어요. 뭐의 도움을 받아도 되기도 하냐면 for example의 도움을 받아도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앞으로 이 말을 굉장히 자주 쓸 건데 다음 질문에서 할까? 여기서 합시다. 좀 전에 제가 하위 진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수준 있게 할까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쭉 파스타 얘기가 나오는 건 얘가 뭐가 될 거냐면 specific이 되는 거겠죠. 특정한 구체적인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위에 나왔던 이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general이 되는 거죠. 이 글을 이제 전제와 결론, 논증의 방식으로 보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글의 집합관계라고 한번 해볼까요? 부분 집합의 관계로 보자면 general과 여러 가지 specific으로 글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specific을 general로 치환해도 정답이 되는 거고요. general을 찾아서 보셔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의 토픽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전제가 놓일 거니 보편 타당한 general에 관해서 여러 가지 specific이 놓이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다양한 모양의 파스타와 한 가지 모양의 파스타로 그걸 general로 바꿔내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놓고 보면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얘가 마지막 문장이 그대로 된 거죠. 하나의 토픽은 하나의 결론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너무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 시간에 봤던 1번 지문은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수미상관으로 자신의 주장을 못을 딱 박았는데, 두 번째 문장은 전제 내고 결론 내고 그 다음에 하위 진술로 귀납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귀납이란 말 아시죠? 그죠? 뭐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실제 경험이나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제너럴과 스페시픽 하나 또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논증이란 말, 전제와 결론, 그 다음에 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였냐면 뭐였죠? 강조어들 놓치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볼게 general specific이란 말을 제가 썼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앞으로 지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문장들 보기 한번 볼까요? consume이라는 단어는요, 섭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맨날 소비하다라고만 외우는데 물론 소비하다라는 뜻이 있죠. 자, 이거 말고도 소비하다 말고 섭취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는 단어 consume은 열이면 다섯은 섭취하다입니다. 뒤에 특히 주로 뭐가 오냐면 음식이나 칼로리가 오겠죠. 칼로리를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음식은 사과를 소비하다라고 해석해도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1000칼로리를 소비하다라고 그러면 섭취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운동에서 없앤 걸로 해석하게 돼요. 반대로 해석해버리게 되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뜻입니다. 자주 나오니까. 자,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식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이 위에 지문에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얼차없는 보기로 만드는 거죠. 2번 볼까요? 자,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죠. 그 다음에 뭐를 거부하냐면 익숙하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저랑 이제 공부를 좀 같이 좀 하셨던 분들은 특히 잘 아시겠지만, 이놈의 오브가 항상 말썽을 많이 부리잖아요. 오브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치사는 어디 앞에 쓰는 말이죠? 명사 앞에 쓰는 말인데, 이 전치사 앞에 모양은 동사가 오기도 하고 비형용사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오기도 하냐면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문법적으로는 당연히 명사 앞에 오는 말이 of입니다. 우리말의 조사 같은 거거든요. 학교에 간다, 학교를 간다, 학교로 간다. 에, 로, 르이 약간의 느낌을 바꾸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조사가 하는 기능을 영어는 전치사가 하는데, 우리말도 보니까 학교에 간다라는 동사가 오는군요. 학교에 있다라는 영어로 치자면 비동사가 형용사를 데리고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도 쓰는군요. 똑같습니다. 우리말하고. 근데 이 각각의 우리말의 조사에 해당하는 말들이 앞에 어떤 말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조금 의미가 달라지는데, of는 두 가지가 있죠. into가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into가 안으로도 있지만 변화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of는 사실은 그래서 얘네들이 앞에 모양을 보면 다 구별할 수 있어요. 동사나 비형용사가 나타나거나 명사가 나타나는 것의 절반 정도는요, 대상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명사 대 명사라고 나타났을 때 얘가 뭘 나타내냐면 소위 부분 소유를 나타낸다라고 그러죠. 부분 소유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우리가 뭐뭐의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걸 얘기합니다. 원규의 팔이죠. 원규의 일부분이고 원규의 분필이죠.
원규의 소유물이잖아요. 여기에 열의 한 둘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대상입니다. 그래서 뭐뭐에 대해라고 해석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익숙하지 않은 음식의 거부 이러면 좀 이상합니다. 그죠? 익숙하지 않은 음식에 대한 거부가 되는 거죠. 됐죠? 전치사는 뭐 이렇게 3학년 학생들 데리고 수험생들 데리고 너무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그것도 우리 50개 질문하기 전에 중요한 전치사는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음식의 사람들이 거부, 이러면 해석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쭉 편안하게 우리말처럼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호도의 변화죠. 3번은 선호도의 변화인데 베이식 푸드 아이템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 변화. 완전 뭐 이거 어이없는 보기가 됐고요. 4번은 사람들이 섭취하는 이런 식품의 음식의 양에 끼치는 식품 다양성의 영향이라는 보기 4번이 그러면 정답이 되겠죠. 저는 여러분이 보기를 좀 더 잘 봤으면 하는 게 5번 보기입니다. 자, 과식을 막기 위한 food diversity를 유지할 중요성이 되는 거죠. 과식을 먹기 위해서 food diversity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했는데 이거 유지하면 과식을 하게 되죠. 거꾸로 얘는 지금 뭐가 됐어요? 보기 5번은 반대 진술이 됐죠. 수능에 항상 나오는 보기입니다. 근데 이 반대 진술의 보기들은 서술어나 그 다음에 또는 이건 이제 서술어에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중요하다라는 서술어나 아니면 부사를 반대말로 써서 그래서 반대 진술을 만들기 때문에 뭐가 남냐면 아주 중요한 글의 토픽이 그대로 보기에 드러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면 오답으로 말려들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국어랑 다르거든요. 토픽을 이용해서 반대 진술을 만들기 때문에 이놈들한테 속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하나씩 한번 봐가죠. 이거 봐가면서 1번 문장에서 또 아주 중요하게 얘기 드릴 게 있습니다. 자, 독해와 글을 읽는 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설명들이 앞쪽에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는 진도가 조금 천천히 갈 거예요.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하루에 7개, 8개 정도 가겠죠. 그렇게 해서 8주차까지 해서 어쨌든 파트 1을 마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주차 정도에서 유형편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유형편을 할 때 그냥 유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어서 유형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으면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sensory specific satiety라고 하면 뭐 감각 특정 포만이라고 해도 좋고 특정 감각 포만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얘가 현재 글의 토픽이 될 텐데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이상한 내가 알지 못하는 용어가 나오면 이 용어 읽을 때 그냥 제일 핵심이 되는 명사 포만은 이라고만 하셔도 좋고 아니면 얘를 A는 이라고 치환해서 읽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특정 감각 포만이라고 해도 되죠. 이 감각 특정 포만은 자, 뭐라고 정의가 되냐면 얘는 줄어드는 거예요. 식욕이 줄어드는 건데 주관적인 선호도가 줄어드는 거죠. 주관적인 라이킹이 줄어듭니다. 뭐에 대한? 대해서는 어떤 이라고 하면 되죠. 어떤 음식에 대한 라이킹이 줄어드냐면 섭취한 음식에 대한, 먹은 음식에 대한 생각은 줄어드는데 그런데 변화가 거의 없어요. 어디에는 변화가 거의 없냐면 먹지 않은 음식에 대한 히다닉스는 변화가 거의 없는 거죠. 히다닉스 보니까 지문 아래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문 아래에 아주 어려운 뜻이 하나 적혀 있죠. 그래서 먹지 않은 음식에 대한 쾌락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라고 해석하면 하수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하수입니다.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아주 중요한 특징,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 글쓰기 시간에, 국어 시간에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걸 많이 배우는데 여러분이 너무 많이 무시하고 가요. 동어 반복이라는 얘기 들어보죠. 글쓰기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죠. 동어 반복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못 쓰는 글쓰기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근데 우리말은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뭐 하면 되죠? 그냥 생략하면 되는데 영어는 항상 모든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문이 그 최용규라는 아주 정신 나간 영어 강사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만약에요. 미스터 최는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는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 한국어로 하면 최 씨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최 씨는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나왔고요. 최 씨는 그 서울로 와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최 씨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러면 미친놈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최 씨를 다 빼버리죠. 영어는 그런데 그렇게 빼고 동사부터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영어는 항상 완전한 문장으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뭐 최 씨는 부산 출신입니다 라고 해놓고 두 번째 문장에 최 씨는 너무 재미없거든요.
우리는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해버리지만 영어는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다른 표현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 최를 두 번째는 뭐라고 할까요? The best English teacher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최고의 영어 교사는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그럼 또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The handsome guy는 이렇게 쓰는 거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기가 무섭습니다. 어떤 표정일지. 그 handsome guy는 그리고 서울로 와서 대학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이고 지치면 뭘로 바뀌어요? he로 바뀌는 겁니다. 사실은 지치면이 아니라 가장 무미건조한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영어 대명사는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해석 안 하는 게 대부분의 번역자들이나 통역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빼놓지 않고 해석하도록 배우셨지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수능 문제를 푸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지문 마지막에 대명사가 만약에 나타났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대부분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 대명사 이시겠죠. 지문의 마지막 문장이 대명사가 나타나면 걔는 그 글에 뭐가 될까? 토픽이 되겠군요. 열의 9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글 읽기의 기술을 잘 이용하셔서, 이게 국어 같으면 쉽지 않은데 영어는 늘 계속 얘기하지만 문장 5개밖에 없어서 할 수 있는 짓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짓이. 마지막 문장의 대명사가 토픽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기 다 됐으니 여러분의 눈치를 보겠습니다. 히다닉스는 왜 등장을 했을까? 이 미친 어려운 단어는. 여러분, 우리는 뇌를 가지고 있잖아요. 뇌를 갖고 있잖아요. 왜 설명을 했겠습니까? 히다닉스는 뭘 대신하고 있는 걸까요? 라이킹을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한국어 같았으면, 자, 이미 섭취한 음식에 대한 라이킹은 사라지는데, 그런데 그다음에 먹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는 히다닉스가 필요 없어요. 먹지 않은 음식은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쓸 건데, 영어는 그렇게 쓸 수 없거든요.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갖춰서 맞춰야 되니까 라이킹을 또 쓰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라이킹을 히다닉스로 바꿔놓고 있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글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이런 것들을 쾌락이라고 읽어서 해석을 방해하는 일을 안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저런 형태들이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 때문에, 이 특정 감각 포만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할 때 다양한 음식을 보면 얘네들이 과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이러니까 이럽니다 라고 했으니까 뒤쪽만 봐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아, 말 잘못했어요. 이거의 결과로 뭐뭐 했을 때 뭐뭐 합니다 라는 얘기니까 중요한 정보는 얘가 전달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양한 음식을 보면 과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엄청나게 다양한 이런 음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죠? 훨씬 많이 먹게 만듭니다. 뭐보다 많이 먹게 만드냐면 자기들이 그랬을 것보다. otherwise라는 말은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라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와는 다르게 뭐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앞에 나왔던 내용과는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wise가 어디 방향으로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clockwise라고 쓰면 시계 방향으로, clock 앞에다가 count 반대라는 말 붙여서 count clockwise라고 쓰면 반시계 방향으로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so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걸 전제로 얘가 결론을 내리는군요. being full하다라는 것하고 포만감을 느낀다라는 건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결론이 내려졌으니 그 다음 나오는 건 전부 다 뭘까요? 다 귀납적 전제가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꾸 익숙해지세요. 안 어렵습니다. 그리고 논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글쓰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논술은 100% 논증이잖아요. 인문 논술이요. 수리 논술은 문제풀이고 100% 논증인데 전제와 결론이 명확해야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 전제에 논리적 모순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상상 가능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예쁜 원규 같은 이런 전제를 사용하면 논술에서는 빵점입니다. 그 사람들은 논리학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 채점할 사람들은 논리적 모순이 등장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논술의 기본이에요. 이거 안 가르쳐주면 그 논술쌤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논증의 기본입니다. 전제와 결론은요. 아, 우리 논술 준비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책을 한 권 읽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그 논리적 글쓰기에 관해서 아주 대가 한 분이 계시거든요. 철학과 교수님인데 탁석산 선생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그 급의 스님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청소년들 글쓰기 책을 쓰세요. 그래서 쫄딱 망했죠. 안 팔리고. 자, 갑시다. 그 다음에 식욕의 회복이죠. 식욕의 회복. 자, 또는 먹겠다라는 동기부여. 이미 배가 부르단 말이에요. 이미 배가 부른데 그래도 식욕이 살아나거나 또는 이걸 먹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되는 건 뚜렷하죠. anyone who에게, 이런 사람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어떤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면 많은 양의 식사를 했어요. 밥을 잔뜩 먹어서 is quite full, 충분히 배가 부른데 근데 그래서 뭐가 필요 없냐면 추가로 에너지나 영양분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뭐 할? 일상의 요구를 충족시킬, 즉 하루의 요구를 충족시킬 에너지나 영양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하지만 말이죠. 하지만 뭐라고 결심을 하는 사람이냐면 먹겠다. 추가의 칼로리를 먹는 겁니다. 소비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추가로 음식을 더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하고 나서 디저트 카트를 딱 보고 나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미 풀코스 요리를 먹어서 배가 이빨 부른데, 배가 터질라고 그러는데 나 이제 그만 못 먹어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초콜릿 케이크 같은 거, 아이스크림 같은 거, 디저트 카트가 딱 밀고 나오면, 그러면 식욕이 부활하신다는 거죠. 먹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또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종류가 다르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이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요, 감각적 특성의 property라는 명사가 특성입니다. 특성, 특징이라는 뜻이에요. 이 감각 특징의 약간의 변화가 똑같은 케이크인데요, 초콜릿 케이크하고 먹고 나서 배가 부른데 딸기 케이크를 주면 또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조금만 변하면 얘가 충분하거든요. 뭐 하기에 충분하냐면 이 음식의 섭취를 증가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ubject라는 단어는요, 이거 엄청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object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object라는 어원이 들어가면 얘가 무슨 뜻이 되냐면요, object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throw라는 의미입니다. 자, 던지다, 휙 하고 세게 던지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데, 그래서 inject라고 쓰면 어디로 집어넣는 거죠?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inject가 주입하다, 주사하다라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pro라는 말을 쓰면 pro라는 접두사는 어디로 가는 거죠?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앞으로 쏘다라는 말이군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뭐가 되냐면 투사하다, 투영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OR 붙이면 뭐 되죠?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위에 달려있는 저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려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subject라고 쓰면, serve는 어디예요? serve는 아래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집어 던지는 거군요. 밑으로 집어 던지는 거니까 머릿속에 첫 번째 단어의 이미지를 꿀리다라고 만들어 봅시다. 내 아래로 집어 던져 버리는 거예요. 내 밑에 꿀리는 것, 이게 subject입니다. 그래서 꿀리다라는 말이 단어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종속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명사가 되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종속시킨 것을 subject라고 합니다. 내가 공부하려고 하면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 과목이나 그 다음에 그 주제나 이런 것들이 subject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뜻이 이 뜻이고, 내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이 예쁜 여학생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카메라 안에 이 친구를 담아야 되죠. 그러면 이 내가 사진 찍으려고 하는 행위 안에 종속을 시킨 거니까 이 친구가 나의 subject가 된 겁니다. 뭐예요 그러면? 피사체가 되겠죠.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 데리고 어떤 실험을 하려고 해서 A군, B군 나눠서 여러분을 그 실험에 참가시키면 비실험자, 실험 참가자가 subject가 되는군요. 아, 그래서 subject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의 대상이 되기도 하네요. 묘하게 object도 대상이라는 뜻으로 쓰는데, 그래서 subject도 대상이라는 뜻으로 쓰죠.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비실험자. 앞으로 자주 보실 겁니다. 이거 말고 reject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reject는 뭐네 많이 나오는데 그거 이제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가볼게요. 자, 예를 들면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죠? 책
필기는 왼쪽에 하지 않고 오른쪽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뭘 써놓으면 나중에 복습할 때 하나도 복습 안 된다 그랬죠. 수학 풀이 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필기하고 복습하실 때는 다시 이쪽으로 복습하시면서 내가 여기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배웠던 내용이 뭐였더라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른쪽하고 비교하면서 자꾸 뇌를 피곤하게 만드셔야, 그래야 기억이 잘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실험 참가자들은 어떤 실험 참가자들이에요? 받았죠. 다양한 모양의 파스타를 받았던 실험 참가자들이 다양하게 받았더니 더 뭘 받았냐면 이 식욕의 정도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죠? 이 먹고 싶은 정도가 올라갔고, 뭘 또 증가시켰냐면 에너지의 섭취를 높이더군요. 쉽게 퍼먹더군요. relative to 뭐하고 비교했을 때 subject들하고 비교했네요. 누구랑 비교했느냐면 eating only a single 모양의 파스타를 먹는 실험 참가자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먹었습니다 라고 하위 진술, 귀납 진술로 마치고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지문을 볼 때, 그래서 옆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토픽을 볼 수 있으면, 그리고 so 정도에서 한 호흡을 끊을 수 있으면, 자, 각각의 문장마다 힘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so 정도에서 한 호흡을 끊을 수 있으면, 그리고 내려와서 마지막을 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았겠죠. 오케이, 이번에는 보기에 반대 진술도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3번 지문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시험에 나왔을 때 저 보면서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애들이 읽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뭐 문제로서는 어렵지 않아요. 문제로는 어렵지 않은데 질문을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이, 이런 것들을 이제 술술술 읽어낼 수 있으면 수능 보기가 너무 편하고 좋죠.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항상 이 글의 토픽이 무언지를 찾아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역사의 바다에는 이게 트윈 사이런이 숨어 있다라고 그랬죠. 쌍둥이 사이런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는 유혹을 하죠.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과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어디로 올려버리냐면 misunderstanding과 misinterpretation에, 즉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해석의 암초회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라고 그랬죠. 자, 뭘 쓴 거예요? 뭐 모르죠. 비유를 쓴 겁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글의 토픽은 뭐가 되냐면 트윈 사이런이죠. 자, 쌍둥이 사이렌이 역사의 바다에 쌍둥이 사이렌이요, 숨어 있는데, 얘네들이 사이렌이 뭘 유혹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좀 이따가 자세하게는 좀 이따 합시다. 역사의 바다에는 쌍둥이 사이렌이 숨어서, 그래서 역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appreciate이라고 하면 이제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인정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딱 보고 그 가치를 제대로 보는 걸 appreciate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단어 아니지만 만약에 모르겠으면 A and B에서는 A만 잡아도 됩니다. A and B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등위가 같다고. 그래서 A만 잡아도 됩니다. 그럼 과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몰고 가냐면 역시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되는 거죠.
그죠? 과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잘못된 이해의 암초 위로 올리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트윈 사이런이 이 사람이 뭘 이용했냐면 비유를 이용했는데 얘가 계속 끌고 가기가 너무 자기가 좀 이상했나? 그걸 바로 곧바로 뭘로 바꾸고 있어요? 두 가지 위험으로 바꾸고 있죠. 같은 말이잖아요. 두 가지 위험을 지탄이는 지금 뭐로 해본 거냐면 사이런이라는 말로 지탄이는 멋지게 말재주를 한번 부려봤다고요. 근데 이 트윈 데인저스가 바로 뭐냐면 템퍼러센츄리즘과 에트노센츄리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 두 가지 위험 요소가 템퍼러센츄리즘과 에트노센츄리즘인데 템퍼러센츄리즘이란 이런 거고요. 구조가 보이세요? 에트노센츄리즘이란 이런 거군요 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템퍼러센츄리즘과 에트노센츄리즘이 템트 머던스 현대인들을 유혹해서 그 다음에 인투 어디로 가냐면 부당한 비판을 하게 만드는군요. of 대상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peoples of the past, 과거의 사람들에 대해서 부당한 비판을 하게 만드는군요. 자, 이번에는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 내용이 어때요?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보기엔 수미께서 쌍관하셨는데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기 모양을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첫 번째 문장의 단어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트윈 사이런으로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템트는 똑같이 썼네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moderns가 뭐가 되는 거예요? Those seeking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past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을 into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부당한 비판, 누구에 대한? 과거의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비판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 misunderstanding과 misinterpretation의 암초회로 또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문장입니다. 표현만 바꿔놓고 있을 뿐.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자리를 템프부터 쭉 시작해가지고요. 여기를 쫙 이렇게 밑줄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문제로 아주 끝내주겠다? 빈칸으로 아주 좋겠습니다. 빈칸으로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단어를 이용할 때는 그러면 뭘 이용하면 좋겠냐면 여기 나왔던 단어들을 이용해서 반대 진술을 쓰면 되겠죠. 야, 그 사람들이 뭘 하게 해준다 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appreciate 같은 거 이런 거에서 그 과거를 올바르게 수용하도록 한다. 또는 과거의 공부에 깊이를 더해준다. 뭐 이렇게 만들어 놓는 반대 진술을 만들고 나머지 보기 3개는 아무거나 갖다가 막 쓰겠죠. 어떤 얘기인지 아셨죠? 그죠? 이제 그러면 이건 뭐 수미상관인이 볼 게 뭐 있습니까? 이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사이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보기 1번 볼까요? 자, 뚜렷한 차이점이군요. 어디에서? 역사 기록의 방식에서의 뚜렷한 차이점. 자, 보기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 보편적 특징이네요. 어디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문화에서, 서로 다른 문화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특징. 3번은 역사가의 노력이죠. 뭐 하려는? 자신의 문화를 advocate이라고 하면 지지하다, 옹호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자신의 문화를 옹호하려는 역사가의 노력. 자, 네 번째 플러스 앤 컨스는 찬반입니다. 토론할 때 찬반, 이걸 플러스 앤 컨스라고 합니다. 투표 말고. 그래서 찬반인데 of가 뭐예요? 대상이네요. 두 개의 크로스 컬처럴 관점에 대한 찬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가 관점이라는 명사입니다. 자, 마지막 5번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죠? 잘못된 해석을 갖고 오는 거죠. 과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일으키는 믿음이죠. 보세요. 여기다가 두 가지 위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렇게 쓰면 답이 너무 쉽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기를 만들어도 항상 문제들은 단어를, 유사한 단어들을 유의어를 골라서 단어를 바꾸고 표현을 바꾸는 방식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답 찾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문제는요. 이 정도는 좀 수월하게 찾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한번 가보죠. 트윈 사이런이라고 이분께서 이렇게 장난을 치셨는데 사이런이 뭐예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새죠. 호모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이렌이 나타나면 얘네들이 왜 배 타고 가는데 나타나서 예쁜 노래를 부르면 이거 이러다가 암초에 처박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얘가 어떤 섬에 자기 부하들 구해갖고 나갈 때 거기서 그 마녀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귀를 밀랍으로 막고, 부하들은 귀를 다 밀랍으로 막고, 너는 몸을 돛대에 묶고, 그래서 너는 들리더라도 그러니까 뚫고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유혹하는 그 반은 사람, 반은 새로 되어 있는 개가 사이렌입니다. 개를 모델로 만든 게 스타벅스 상표잖아요. 스타벅스 상표는 이제 인어인데, 개도 사실은 사이렌을 모델로 만든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역사 연구를 역사의 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이렌을 그래서 등장을 시킨 거죠. 역사의 바다에서 쌍둥이 사이렌이 있는데 걔네들이 유혹을 한다라고 그랬죠. 자, 분사구문 해석할 때 ing는 그 뭐뭐 하면서라고 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뭐뭐 하면서라고 하면 너무 긴 걸 해놓고 앞으로 와야 되니까 여기를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 정도로 적당하게 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마음에 드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역사의 바다에는 쌍둥이 사이렌이 있어서 얘네들이 유혹을 하죠.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뭘 찾는 사람들을 유혹하냐면 이해하고 이해하려는 appreciate, 뭔가 정확하게 그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understand하고 appreciate 하려는 과거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을 그래서 어디에 올린다는 얘기가 나왔냐면 암초에 올린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암초에 부딪히게 하는 거죠. 자, 뭐라는 암초냐면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해석이라는 같은 등위의 말이 놓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해석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왔더니 These twin dangers라고 나왔죠. 이 두 가지 위험, 역사 연구를 하는데 얘네들을 불러일으키는 두 가지 위험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는 템퍼러센츄리즘과 하나는 에트노센츄리즘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외다는데 뜻을 안 써줬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설명을 할 거니까. 원래 같았으면 써줄 텐데 얘가 중요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설명을 해줄 거니까 얘는 단어 뜻을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아요. 템포라는 말은 시간을 나타내죠. 템포가 빠르다라고 할 때 그 템포예요. 그래서 temporary라고 쓰면 순간적인, contemporary라고 쓰면 같은 시대, 이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센터라는 말은 중앙이니까 얘는 자시대 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제일 잘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설명을 해주죠. 어떤 믿음이냐면 당신의 시대가 최고라는 거죠. 모든 가능한 시대에서 자신의 시대가 최고라는 믿음이 역사에 대한 이해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다른 시대는 아유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거 뭐 열등하지 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얘를 떠올려 가면서 읽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지금 뭐 당장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에트노센츄리즘은 에트노라는 단어는 에스닉 이런 데 여러분 보시죠. 민족이라는 단어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민족 중심주의입니다. 에트노센츄리즘은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요. 여러분이 뭐라고 봐도 되냐면 A는 B는 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수능에서 영어 지문에 이런 정의하는 단어 자체가 중요값을 가지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러면 에트노센츄리즘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자신의 문화가 최고라는 거죠. 모든 가능한 문화 중에서 자기네 문화가 최고다라는 이런 에트노센츄리즘이 두 번째 사이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문화는 다 열등하다는 거죠. 이 템퍼러센츄리즘하고 에트노센츄리즘이 유나이트니까 합쳐져서 얘네들이 합쳐져서 뭘 이야기하게 되냐면 사람이나 문화들이라고 해도 되지만 사람만 남아도 됩니다. 이제 그 말을 아시겠죠? 여러 번 나오네요. 그죠? 사람들이 뭐하게 만들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만드는 거네요. 역시 얘도 몰라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만드는데 뭘로 판단해 버리냐면 다른 사람들을 더 뛰어난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뭐에? 자신의 현재 문화에 더 뛰어난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머리를 거의 못 감았잖아요. 물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감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저분한 것들. 상수도 시설이 이렇게 잘 돼 있는 우리 기준에서 그렇게 평가를 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지 못하고. 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관점의 부재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전반적인 관점의 부재를 갖고 오게 되는데 언제 그러냐면 deal with라는 말은 다루다 대처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뭘 다룰 때 그렇게 되냐면 과거와 그 다음에 외국의 외래 문화를 다룰 때 저런 문제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관점의 부재를 갖고 오게 되고 result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result라는 명사는 다 아시죠?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뜻입니다. 그 결과로 인한 그래서 생기는 misunderstanding과 misappreciation이 생기게 되는 거죠. of 대상이에요. 걔네들에 대해서 misunderstanding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템퍼러센츄리즘하고 에트노센츄리즘이 현대인들을 유혹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죠? 이 부당한 비판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부당한 비판을 하게 하냐면 과거의 사람들에 대해서 부당한 비판을 하게 하는 거죠.
이 지문 왼쪽 아래에 있는 해석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건 그 EBS 공식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 실리는 그 해석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읽어보면서 저하고 비교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찾아가면서 공부하라고 만들었다기보다 이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상하고 엉성한 해석을 하지 않게, 그리고 저런 말들이 이상하면 그냥 두지 마시고, 말을 잘못했으니까 얘를 갖고 공부를 하되 말이 이상하면 여기에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으로 문장을 깔끔하고 부드럽게 이해하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트윈 사이렌을 딱 보고 트윈 데인저에서 이제 게임이 정리가 됐어야 됩니다. 얘가 두 가지구나. 그리고 쭉 내려가서 아,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결론이 맺어졌네. 그러니 정답은 이거 두 가지가 역사의 연구의 객관성을 방해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정답이 5분이구나라고 이 과정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였죠. 되셨죠? 다음 이번에는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같이 해봅시다. 이 정도면 얘는 뭐 진짜 편안하게 답 찾을 수 있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요, 많은 디스플린은 더 잘 공부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뭘로 공부를 잘할 수 있냐면 into the doing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인데 then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강조의 표현을 딱 돋보이게 한 거죠. 그러면 얘는요,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겠네. 그럴 것 같은데요. 야, 이게 나 놓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것보다는, 무엇보다는 추상적인 공부보다는 그러면 실제로 해보는 것으로, 또 doing 안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이상한 영어말 쓰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굿나잇은 잘 자라고 해야지 그걸 좋은 밤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여러분한테 인사할 때 Hi ladies and gentlemen 이러면 얘들아 안녕, 또는 학생 여러분 안녕 이래야지 시인사숙녀 여러분 이러는 순간 조지는 겁니다. 그 doing으로 들어가는 거, 표현 방식이 우리나라하고 영어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해보는 것으로 라고 했어야지 얘를 doing으로 들어가는 이러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enter into라는 말이 원래 시작하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는 것으로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좀 이따 enter into 설명드릴게요. then이 등장을 해서요, 얘가 등장을 해서 얘를 짓눌러서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해보라고 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더니 금방금방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와, for example도 두 개나 들어오는군요. 그죠? for example도 두 개나 들어옵니다. 만약에 글을 정말 잘 읽는 사람이라면 이게 as well as도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뒤에는 보면 어떤 학문? practical이 있고 앞에는 abstract가 있습니다. practical한 학문, abstract한 학문이니까 예를 들면 이라는 말이 하나는 practical일 거고 하나는 abstract가 되는 거였죠. 그러면 사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안 읽었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예를 들면으로 끝나는 걸로 봐서 아, 얘는 결론 아래쪽이 귀납적 전제가 되는 거군. 쉽게 예증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러면 사실은 첫 문장 갖고 답수도 끝입니다. 이 두 번째 예를 들면 같은 경우는 해석하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또 거품 상자도 나타나시고 이래갖고 저게 뭐지라고 하지만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예를 들면 예객권 하고 끝나버리면 그만인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 보니까 뭐냐면 과학교육의 역사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에 전략학습의 한계. 3번은요. 해보는 것으로 배우는 것의 중요성. 당연히 뭐 정답은 3번이 될 거고요. 4번 보니까 과학적 발견에 직관이 끼치는 영향이 됐습니다. 마지막 5번은 철학과 과학 간의 차이라고 되어 있죠. 문장을 한번 봅시다. 자, 많은 디스플린이라고 할 때요. discip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가 제자입니다. 제자 또는 막 추종하고 쫓아다니는 신봉자들. 이런 사람들을 disciple이라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하고 여러분 관계에서 여러분을 disciple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공자님 제자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disciple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disciple들은 당연히 어떨 거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걸 discipline이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를 자주 보죠. 위에 것보다는 거죠. 그래서 disciple이 제자 이런 거고요. 빡세게 공부하는 애들이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절대자처럼 모시면서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discipline이라는 단어는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공자님 제자 생각해봐요. 학문도 되지만 이 사람들이 학문은 굉장히 엄격하겠죠. 그죠? 굉장히 엄격하겠죠. 맹자 제자 이런 사람들 얼마나 고달프게 공부했는데요. 그래서 훈련도 되고 단련도 되고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디스플린드가 되면 이 아래쪽의 단어가 자주 나오죠. 얘도. 그래서 디스플린드가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힘들게 공부해서 잘 단련되어 있는 수준 있는 그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 상태를 디스플린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술 줘도 저 같은 사람은 술 주면 바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자제력 있는 자제하는 잘 훈련된 규율 있는 다음에 절제된 학식이 있는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disciple 이해하실 수 있겠죠. 많은 디스플린은 많은 학문은요 잘 배울 수 있어요. 뭘로 잘 배울 수 있냐면 enter into doing이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때 문법 배우면서 enter는 타동사로서 into 쓰면 안 돼요 라고 배우잖아요. 써도 되네요. 써도 됩니다. 엔트리 타동사일 때는 들어가다라는 말이고 엔트리 자동사가 돼서 전치사 into를 쓰면 얘가 시작하다, 해보다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doing, 직접 하는 것으로 잘 배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then 놓치지 마세요. 강조 제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not A but B, A then B, although A, B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고도 많은 강조가 있지만 이렇게 눈에 띄는 놈을 첫 번째 문장부터 날려주시면 수험생 입장에서는요 땡큐 베리 맞추죠. 주제문이야 놓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애써 놓치는 그런 애들도 참 나쁜 애들입니다. 단지 추상적인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해보는 것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라는 얘기죠. 야, this is often the case, this is the case라고 하면 이게 그래요 정도 되거든요. 우리말로 this is not the case라고 하면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종종 그래요. 이게 대체로 그래요. 제일 추상적인 학문에서 그렇죠. 추상적인 학문에서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죠. 뭐는 말할 것, 뭐뿐만 아니라 seem이라는 말이 보이다라는 얘기잖아요. seeming 겉으로 보이는, 그래서 seemingly 겉보기에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영어에서 부산 해석 안 해도 돼요. 나는 영어를 잘 가르친다 해서 한 단어 빼도 되죠. 뭐 빼도 되죠? 잘. 나는 영어를 열심히 가르친다 해서 열심히 빼도 되죠. 부사는 그래서 뜻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요. 부사는 맛입니다. 맛. 자, 대신에 뭐는 조심해야 되냐면 부사가 부정어일 때는 이야기가 반대로 가버리니까 그건 조심해야 되죠. 자, 이게 그래요. 이게 제일 추상적인 학문 예를 들어 좀 이따 얘가 나오겠지만 철학 같은 것도 해보는 게 더 나아요. 그 다음에 무엇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실용적인 학문 말고도 학문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학문이야 당연히 해보는 게 좋겠죠.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학문도 해보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 철학의 분야에서는요, 철학의 학문 영역 이내, 철학 학문, 철학 영역 내부에 로직이 논리학이거든요. 이 논리학이라는 게 must be learned, 배워야 하는데, 들어 뭘 통해서 배워야 하냐면 사례의 활용과 그 다음에 그리고 뭘 이용해야 되죠? 실제 문제 해결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죠. 자, 이것 여러분 다르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걸로 바꾸면 뭐로 바꾸면 되죠? 글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꾸 물어볼 겁니다. entering into doing으로 바꾸면 되죠. 실제 해보는 것으로 철학마저도 철학 영역의 한 분야인 논리학마저도 야, 이 추상적인 학문마저도 뭐 실제 해보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됐죠? 자, only after 이라는 말은 뭐뭐 하고 나서야 라는 얘기네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고생을 좀 하고 나서야,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학생들은 뭐 하기 시작할 수 있냐면 만들어내기 시작할 수 있죠. develop이라는 단어는, 이거 단어는 워낙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이 해석을 엉성하게 많이 하니까 좀 하고 갑시다. develop은 여기서 개발하다라고 하면 얘는 그래도 괜찮네. 그 develop이라는 단어는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없던 게 생겨서 점점 커져서 활짝 피는 게 develop입니다. 없던 게 생기는 거, 그래서 생기다 만들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얘가 자라요, 커지다, 자라다, 성장하다, 키우다 좋고요. 활짝 피는 거, 만개하는 거, 완성하는 거 다 develop입니다. 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과 애를 쓰고 나야, 그래야 학생들이 뭘 할 수 있냐면 develop 할 수 있거든요. 어떤 통찰력과 그 다음에 직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 통찰력과 직관이 어떤 이라고 해도 좋고, 이 통찰력과 직관이 뭘 보게 해주죠? 중요성과 그 다음에 타당성을 보게 해주죠. 이런 식의 사고, 이게 뭐예요? 논리입니다. 이런 식의 사고에 central이라고 하면 어디예요? 중심이잖아요. central이라는 말이 중앙의라는 얘기 아니에요. 중심의라는 얘기가 되니까 중심이 되는 요소니까 얘가 중요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relevance라고 하면 얘가 타당성, 그 다음에 뭐 적절함 이런 얘기입니다. 뭐 관련성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방식의 사고가 사고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타당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4번에서는 이거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only after 이라는 이런 부정어가 나타나면 only after이나 그 다음에 또는 only when 이런 것도 똑같아요. 자, 소위 부정어가 등장을 하면 뒤에 뭐 little 이런 게 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부정어들이 등장하면 뒤에 어순이 바뀌죠. 뒤에 어순이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냐면 쉽게 의문문 어순으로 바꾼다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의문문 어순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비동사면 비주어의 모양이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면 어떻게 묻죠? Can you swim? 이렇게 묻잖아요. 수영할 수 있니? 라고. 그렇게 조동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you 주어 오고 동사 원형이 옵니다. 완료 시제면 어떻게 묻죠? Have you visited the museum?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have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오고 ed가 옵니다. 자, 이제 소위 도치 설명하면 너무 길거든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니까 그냥 요 정도로만 딱 그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only after some time and struggle이 먼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과 그래서 고생을 하고 나면 학생이 그래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또는 뭐 개발한다라고 해도 되죠. 키운다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통찰력과 직관을 키우기 시작하게 되고 그게 학생으로 하여금 힘 해석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성과 타당함을 보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의 말입니다. 자, 이런 learning by doing은 예상대로 이번에 두 번째 거 나옵니다. 어디에서도 핵심이 되냐면 많은 과학 분야에서도 핵심인 거죠. 당연히 말입니다. 여기 아까 나왔을 때 이게 as well as 가지고 이 자리에 A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practical B도 있었거든요. 근데 글의 구조를 보니까 예를 들면이 1번, 2번 두 개나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중에서 뭐가 나왔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abstract라는 이 논리학이라는 학문에 관한 예를 들었죠. 그러면 B번에서는 뭐에 관한 예를 들겠습니까? 얘는 과학에 관한 예를 들 게 뻔하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이제는 없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자, 그건 이제 글에 대한 이해, 우리는 공부해야죠. 자, 예를 들어서 only after 또 나왔네요. 그래서 a good deal of observation, 상당한 관찰을 하고 난 뒤에야 라는 말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do the sparks in the bubble chamber become 이라고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the sparks in the bubble chamber에 spark가 라는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become 이라는 동사 원형이 나온 겁니다.
부정어 도치는 문법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품 상자의 그 스파크가 되는 거죠. 거품 상자의 스파크는 저런 거 모르면 그냥 좀 지나가세요. 원래는 얘는 원자핵 실험 장치죠. 과학 시간에 배울 텐데. 이 방사선 궤적을 추적하는 장치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그러면 한참 노력을 내야, 관찰을 진짜 많이 해봐야, 실제로 많이 해봐야 이 거품 상자 안에 스파크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를 뭘로 인식할 수 있게 되냐면 특정한 움직임으로, 확인 가능한 입자의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방금 봤던 4문 지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장에서 대놓고 주제를 이야기하고 앞으로 많이 보실 건데 대부분 첫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뭐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냐면 예를 들면이라는 게 전제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거꾸로 보자면 예부터 예를 들어놓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런 걸 쓰기를 잘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을 보면 야,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정답을 3번으로 쓸 수 있었던 거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렇게 4번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5번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